안녕하세요. 자, 2020년부터 같이 공부하게 될 비버쌤입니다. 오늘은 딴 게 아니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독서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나의 지문을 갖고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의 키포인트를 여기다 좀 적어 놨습니다. 몸의 익힘. 독서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시작과 끝은 몸의 익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여기다가 지문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한번 살짝 해줄게요. 자, 몸의 익힘이란 무엇인가? 나와 세계가 있습니다. 독서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내용을 내 안으로 끌어오는 어떤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글 읽기가 되었느냐? 이 과정 안에는 다시 말해서 글, 단어와 문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글의 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오늘 공부할 건 어차피 실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실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더욱 간단하게, 그리고 앞 내용의 이야기가 예측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좀 다르죠. 공부라는 건 단어 하나하나를 확인해 주면서 문장 하나하나에서 다시 말하면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다면 주체를 끌어가면서 어떤 서술어와 연결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문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과 실전은 하나로 합치되기 전까지는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독서에서만큼은 우리가 영어나 사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공부했지만 내일은 또 어색하고, 그 컴퓨터 자판 연습해 봤잖아요. 오늘 잘 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어색합니다. 오늘 잘 되다가도 또 어색해요. 그렇게 언제 될지 모르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공부가 바로 독서와 같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가는 게 맞지만 이거 자체가 바로 이 내용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2달 정도가 독서 영역에서 글 읽기의 습관을 바꾸는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달이라는 그 2달이라는 어떤 시간을 굳이 꼭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학생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몸의 익힘이라는 단어를 갖고서는 독서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으로 잘 안 잡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선 지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지문은 2014년도에 정보량이 많은 지문으로서 수험생들을 어렵게 했던 내용의 지문입니다. CD 드라이브라고. 아마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은 글을 읽을 때 일문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정보량이 많은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보량이 많은 글의 일반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엔 정보량을 많이 주는 구성이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쉬운 글이 돼요. 정보량은 많지만, 하지만 문제가 주어지는 글이
어려운 내용의 지문으로서의 그 판독점을 갖고 있겠죠. 자, 우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구성과 원리에서 벌써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글의 큰 예측 기능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과 함께 연결을 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우선은 1문단을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서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자,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자, 산란돼서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립 진술이 나왔습니다. 랜드와 피트라는 대립 진술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랜드는 산란을 하지 않고 피트는 산란을 해요. 자, 여기서도 벌써 재진술이 나왔죠. 산란이라는 게 바로 흩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이라는 게 바로 흩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랜드는 산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빛을 받겠죠. 많은 빛을. 그래서 반사되는 양이 많을 것이고 피트는 반사되는 양이 적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빛의 양을 랜드가 더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트랙, 자, 이런 거, 특히 부사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집어넣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어나 서술어, 목적어처럼 그냥 글을 쓰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집어넣은 얘기예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단 하나의 트랙이 돌아가고 있다. 뭘로? 나선 모양. 아마 나선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단 하나의 트랙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잘못된 거죠. 나선이 뭔지는 몰라도 단 하나의 트랙이니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자, 하나 더. 대부분이 랜드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을 1, 2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는 중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문단으로 내려갈게요. 자, 2문단에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1문단에서 지금 딱 보니까 원리가 나왔죠. 2문단에서는 지금 구성이 나와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림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림은요, 그냥 볼 사람 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를 잠깐 확인해 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디스크 모터. 모터라는 게 뭐죠? 뭔가를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광 픽업 장치. 광 픽업 장치가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얘가 광 픽업 장치고 요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앞에 그려져 있는 게 구동 모터입니다. 구동이라는 건 뭔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모터는 딱 봐도 CD를 움직이는 거겠구나, 돌리는 거겠구나. 구동 모터는 지금 얘 광 픽업 장치를 움직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더 나가서 아까 전에 말했죠.
공부를 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픽업이 뭔지, 나선이 뭔지, 검출이 뭔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했던 산란이 뭔지 이런 단어까지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픽업이 뭔지 아세요? 소리나 빛을 다른 원리로 이동하는 장치입니다. 검출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어떤 식으로 글이 형성되어 가는지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읽기 전에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뭔가를 쏜다는 뜻이겠죠. 랜드와 피트와 관련된 쏴서 받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 다시 조사하고 반사돼서 받는다. 그리고 이걸 움직이는 건 구동 모터요. 여기까지만 그림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나머지 이런 단어들은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자, 여기 디스크 모터, 그 다음에 광 픽업 장치, 그 다음에 광학계 구동 모터, 이렇게가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CD 드라이브를 돌리는 기본 축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디스크 모터는 회전.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대로 넘어가죠.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에 광 검출기로, 지금 보면 뭐가 들어왔어요? 아까 없던 내용이 들어왔죠. 얘는 당연히 뭐를? CD를 회전시킨다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넘어온 상태고, 광 픽업 장치는 쏘고 반사된 걸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저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광 검출기가. 광 픽업 장치 안에 광 검출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뒤를 읽어볼게요. 광선의 경로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자,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모아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 광 검출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1문단에서 말했던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내는 거네요. 자, 광 검출기는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자, 구동 모터가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움직인다. 자, 바깥쪽으로 움직여준다. 뭐를? 광 픽업 장치를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자, 세 가지의 지금 기준점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핵심이 되는 광 검출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었으면은 이 문단은 성공적으로 내려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문단. 지금 1, 2문단을 통해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원리가 나왔고 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대로라면 문제가 나와야 될 그 구간에 들어왔네요.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걸 보니, 진동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두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두 가지 문제.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서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근데 이제 말도 똑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네. 트래킹 조절 장치로 트랙을, 초점 조절 장치로 안 맞는 초점을 제어해서 편차를 보정한다. 편차 보정에는 또 나왔네요. 광검출기가 사용된다. 광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네 영역으로 분할되는데, 자, 이 부분, 자, 우선은 오늘은 글 읽는 어떤 방식과 글 읽기에 대한 몸의 익힘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문을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그냥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자, 보자면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순서죠. 그때 지금 이렇게 보기를 이용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 3번 문제를 보면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니고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 전후 좌우라는 어떤 정보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업다운, 다시 말해서 상대적 서술어가 분명히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겁니다. 상대적 서술어.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올라가면, 기압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자, 3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광검출기가 뭘 갖고 있다고요? 전후 좌우. 아까 2문단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3문단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광검출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잠깐 먼저 정리를 하고 가자면, 문제가 생겼는데 트랙과 초점이 이탈을 하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래킹 조절 장치로, 초점 조절 장치로 편차를 보정해 주는데, 그 보정을 누가 한다? 바로 광검출기가 한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리고 핵심 내용, 전후 좌우라는 내용이 여기서 생성됐기 때문에 3번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를 읽어볼게요.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빛의 양이 많아지면 출력값도 커진다. 자, 이건 대응되는 거죠.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지금 아까부터 중요하게 얘기했던 피트와 랜드는 기본적으로 광검출기의 전후 좌우를 통해서 구별한다는 내용을 3문단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는 안 나왔어요? 해결은 나오지 않았어. 문제는 제시가 됐지만 해결되진 않았어. 그러면 그 해결은 어디서 될 겁니까? 이거 지금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4문단에서 트랙을, 5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생성해서 글을 끌고 가겠죠. 자, 한번 볼까요? 4문단. 자, 이제부터는 생각했던 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어도 돼요.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될 구간은 맞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후 좌우, 다시 말해서 어떤 식의 계산을 연결시켜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읽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레이저 광선이 트랙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검출기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PT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서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검출기의 좌영역의 출력값이 우영역보다 커진다. 다시 말해서 좌영역이 커진다.
다시. 좌측으로 빛이 치우치면 좌가 커진다. 간단하죠? 좌쪽으로 치우치면 출력값이 좌가 더 커진다. 그럼 어디로 끌고 오면 됩니까? 우로 끌고 오라는 얘기잖아요. 이 경우 두 출력값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용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편차를 보정한다 그랬어요. 자, 우선은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는 뭘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죠? 광 검출기로. 광 검출기를 움직이려면 광 픽업 장치를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는 걸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정리를 하자면, 자, 우선은 트랙 중앙에 초점이 맞지 않을 때는 뭘 생각한다? 좌우만 신경 쓴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게 좌측으로 치우쳤으면 우측으로 끌고 와라, 이 내용밖에 없었어요. 트랙은 뭐다? 좌우다. 자, 다음 문단.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 또는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 지금 이 포커싱 렌즈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초점과 관련이 있었죠. 그림에서 봤을 때 포커싱 렌즈는 초점과 관련이 있었는데, 거리가 가까워져서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진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출력값도 커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5문단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포커싱 렌즈인 초점 조절 장치와 관련이 있는 건데,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가까워졌을 때, 포커싱 렌즈가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였잖아요. CD가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끝이 포커싱 렌즈였어요. 그러면 여기와 이 CD가 가까워지면 당연히 길어진다는 거죠. 모양이 길어진다. 가까워지면 모양이 길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좌우 얘기가 같이 나와야 될 텐데, 뒤를 볼게요. 반면 둘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자, 멀어지면 좌우 영역, 가까워지면 전후 영역, 트랙일 때는 좌우 영역만. 이렇게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3번 문제의 핵심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뒤를 더 볼까요?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킨다. 다시 말해서 여기를 가깝게 멀게 함으로써 전후 좌우를 바꿔준다는 뜻이겠네요. 자, 문제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봅시다. 3번 문제인데 우선은 읽기 전에 보기를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왜냐면 그냥 보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보기에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어떤 내용의 핵심이 있다면 그 핵심이 꼭 이 보기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전후 좌우가 나왔죠. 근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2, 5, 5, 3, 3 똑같네요. 다시 말해서 전후와 좌우가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쳐보면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6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트래킹 조절 장치는 좌우를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좌와 우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상태 1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좌측으로 치우친 걸 우측으로 끌고 와야 되는 상태가 상태 1의 상황인데, 전후와 좌우는 같은 거죠. 4와 4로. 그럼 상태 2는 전후 좌우가 숫자가 같기 때문에 트래킹 조절 장치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초점 조절 장치와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에서 6을 빼면 4가 되죠. 4만큼 전후 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4만큼 전후 쪽으로. 전후 쪽으로 치우치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다시 멀리 좌우 쪽으로 끌어와야겠네요. 좌우 쪽으로 끌어와야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멀어지는 쪽으로 끌어온다. 그리고 이쪽은 우측으로 끌어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광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더 작다. 상태 2가 누가 봐도 16. 4 플러스 4는 8. 당연히 여기 1번은 말이 안 되네요. 2번. 상태 1에서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이랬어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전후와 좌우가 뭔가 달랐을 텐데 상태 1에서는 4와 4로 같네요. 그러면은 구동되어야 될 필요가 없네. 3번. 상태 1에서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그랬어요. 트래킹 조절 장치는 구동되어야겠죠. 왜? 좌와 우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상태 1에서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랬는데 여긴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좌쪽으로 치우친 상태죠. 3과 1이니까. 그럼 답은 우선 5번인데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4와 4기 때문에. 근데 상태 2에서는 10과 6이니까 전후 쪽으로 가까이 간 것이기 때문에 4만큼 멀어지게 해줘야겠죠. 다시 전후 쪽은 가까이니까 멀어지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된다. 답은 5번이 됐습니다. 우선은 업다운 상대적 진술과 관련해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49% 정도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거라면 지금 이 2번은 43%의 정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3번보다 더 많이 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중간에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 문제까지도 오기 전에 지친 겁니다. 특히 3번을 풀고서는 2번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 3번인데 답은 4번이에요. 왜 3번에서 많이 틀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차피 내용 일치니까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겠군.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동 모터에서 중심에서 바깥으로 읽는다. 나왔죠? 2번.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 당연히 그림으로 알겠지만 아래에 있는 초점 조절 장치나 아니면 광검출기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CD가 있는 위쪽으로 쏘는 거였잖아요. 자, 우선은 얘도 맞고 3번. 광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우선 이 1문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당연히 랜드는 산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받습니다. 피트보다 더 많은 빛을 받고 또한 대부분이 다 랜드로 되어 있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문단에서 벌써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반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3번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많이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 자, 렌즈의 초점입니다. 렌즈의 초점. 아까 렌즈의 초점은 뭐였죠? 전후와 좌우였는데 여기 보면 전 영역과 후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완전 틀렸네요. 전후 영역이 아니고 전후와 좌우의 차이를 이용한 출력값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5번.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한 광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이라는 말을 썼지만 아까 전에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할 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가까워지면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길어진다는 말을 길쭉이라는 말로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자, 마지막 1번. 윗글에 나타난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우선 포커싱 렌즈 자체가 초점 조절 장치와 연결된다는 거 아까 공부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2번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준다 그랬어요. 당연히 한 지점에 모아주는 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문제 풀 때는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확답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선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지 찾아 들어가던지에 대한 확인이 꼭 있어야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누군가는 이제 감이라고 말하는데 감은 아니고 더 확실한 답을 초점으로 해서 잘라내는 거겠죠. 자, 내려볼게요. 자, 있습니다. 광검출기의 출력 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당연하죠. 광검출기의 출력 값을 우리가 트래킹 조절 장치나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했었고,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CD를 따라서 회전한다는 건 나선 모양으로 돈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분명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직선 이동한다 라는 말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문단 들어가서. 5번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당연히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조사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었고, 반사되는 부분은 광검출기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우선은 아마 지문 하나를 풀어봤는데요. 지문 하나를 푼다고 해서 우리가 비문학에 대한 어떤 용기를 얻는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몸의 익힘입니다. 몸의 익힘. 다시 말해서 태도가 변화하고 습관이 바뀌면서 몸의 익힘과 그림는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는 문법을 찍는다던가 문학을 찍으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글을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 스스로 해보지 않고 스스로 반복하지 않고 강의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 강의는 다시 말해서 3이고 학생 스스로가 7인 게 독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시간을 많이 뺏지 않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선생님의 입장이니까, 다음번 공부할 때까지 스스로 이만큼을 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